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액 공제받은 금액하고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인 출시 그러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랬죠. 세액 공제는 13.2% 받았는데 중도인 출시에는 기타 소득세를 16.4% 납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받는 세액공제가 여러분은 일단 연봉 5,500만원 초과자니까 13.2% 적용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집을 산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에 인출하게 되면 연금 외에 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납입하거든요. 요 금액 중에 어느 게 더 큰가, 뭐가 손해인가를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세액공제 받고 연금저축 계속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금 두려워서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지금 받는 세액공제 13.2% 그리고 중도 인출하게 되면 아마 이게 16.4%일 거예요. 16.4%. 예, 16.4%가 맞습니다. 자, 400만원을 이제 납입해가지고 200만원 수익을 냈어요. 그럼 이제 4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52만 8천원 받았죠. 52만 8천원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600만원 전체를 돈이 필요해가지고 연금에 인출을 한다고 하면 이 원금 수익금 전체 600만원에 16.4%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98만 4천원이 되네요. 그럼 일단 세금은 손실이죠. 받았던 것보다 내놓은 세금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45만 6천원 손해인데 수익금 200만원이 있죠. 수익금 200만원이. 수익금 200만원과 세액공제 받은 52만 8천원 이걸 더해서 98만 4천원을 빼면 그래도 101만 6천원 이익이에요. 자, 수익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익금도 굉장히 적게 잡은 거예요. 수익률 50%밖에 안 되죠. 30년 동안. 자, 그러나 이제 수익금 200만원만 인출한다면 꼭 뭐 600만원 다 인출할 필요는 없겠죠.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면 되겠죠. 수익금 200만원만 인출한다면 200만원에 대해서 16.4% 곱하면 32만 8천원입니다. 자, 이게 기타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52만 8천원 세액공제 받은 거하고 비교하면 세액공제 받은 게 20만원 이익이네요. 일부 인출만 하면 세액공제 받은 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만큼만 인출해도 되겠죠. 자, 이제 400만원을 초과해요. 돈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어떤 해에는 500만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수익금이 200만원이라면 세액공제 받지 않으니 100만원이 있죠. 400만원은 세액공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액공제 받지 않으니 100만원은 연금 외 인출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왜? 세액공제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만원 세액공제 안 받은 거 인출하게 되면 비과세예요. 비과세. 언제든지 돈 필요하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연 한도 1,800만원이 한도거든요. 그래서 여유분 있으면 1,800만원 꽉 채워서 넣는 게 좋습니다. 그 실제로 고소득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30년 뒤에 앞전 동영상에서 살펴봤듯이 3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면 총 수익금이 50억 원, 53억 원이 된다고 했죠. 그죠? 이 수익금 50억 원에 대해서 그냥 적게 잡고 50억 원에 대해서 전액 한꺼번에 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에 인출을 해버리겠다 하면 50억 곱하기 16.4%. 이 기타 소득세 이 세율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타 소득세가 뭐 로또 같은 경우에는 33%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금저축으로 50억을 벌었다 해도 한꺼번에 인출하면 로또처럼 그렇게 33%가 기타 소득세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연금 외 인출에서는 1억이든 10억이든 50억이든 세율이 똑같습니다. 16.4%만 부과돼요. 그럼 50억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기타 소득세로 8억 2천만 원 납부하거든요. 이 정도는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납부해도 되죠. 고소득자는 이 정도 세금 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연봉 1억 넘어가면 거의 세율이 40% 이상 부과되는데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외로 인출한다 그래도 16.4%밖에 부과 안 해요.
그리고 이거는 분리과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안 돼요. 그래서 세금 8억 2천만 원이 아까워서 50억 벌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100만 원 받고 30년 뒤에 1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죠? 물가 상승률 연 2%만 잡아도 30년 뒤에 이 100만 원의 가치는 40만 원 가치로 쪼그라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타 소득세로 16.4% 각오하고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고 투자 계속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공무원 A씨 사례입니다. 공무원 A씨 사례. 자,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재미로만 보세요. 이제 이 공무원 A씨는 이제 연금펀드하고 IRP를 하고 있는데 연 700만 원 넣고 있는데 연금펀드에 이제 400만 원을 5년 동안 이렇게 불입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월 33만 3천 원 불입했겠죠. 그 수익률은 S&P 500 투자한다 그러고 연 15% 잡아볼게요. 5년간 이제 세액 공제액은 연 66만 원 곱하기 5년 330만 원입니다. 5년 수익금 총 합은 989만 원이에요. 400만 원을 5년 동안 쭉 이렇게 월 적립식으로 넣었을 때 연 15%씩 투자 수익률을 올리면 989만 원이 됩니다. 수익금만 그래요. 수익금만. 그럼 원금 플러스 수익금은 2989만 원이에요. 이제 5년 뒤에 공무원 A씨가 집을 산다고 중도 인출할 때 기타 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이 총액의 16.4%니까 490만 원 부과되네요. 그죠? 자, 중도 인출하더라도 물론 세액 공제 받은 이 금액보다는 크죠. 그죠? 하지만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액 공제액 330만 원 그리고 수익금이 989만 원 있었다 그랬죠? 그럼 이 도합 1319만 원인데 여기에서 기타 소득세 490만 원 빼면 그래도 이게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5년 뒤에 집을 사는 거는 뭐 아주 좋은 일이죠. 그죠? 집을 사더라도 집을 산다고 이제 큰 돈이 필요해서 5년 동안 부원 연금 펀드에서 돈을 빼더라도 그래도 이익입니다. 그리고 사실 5년 불입해서 이 집 사는데 겨우 3천만 원 보태죠. 그죠? 겨우 3천만 원. 겨우 3천만 원 보태려고 연금 펀드 해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담보대출, 신용대출 받는 게 낫습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리고 지금 담보대출 금리도 굉장히 싸죠. 그죠? 담보대출 금리가 1.98%. 그리고 이 공무원들은 마이너스 대출 금리도 굉장히 싸거든요. 2.5%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 공무원 A씨가 3억 원 가격대에 이제 집을 산다면 70%까지 담보대출 되니까 2억 1천만 원 담보대출 받고 나머지 9천원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대출 받으면 돼요. 물론 신용대출을 받으면 더 싸겠죠. 금리가.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일단 정년이 보장되고 그리고 대출금리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제 퇴직 후에 연금으로 갚아야 된다면 인플레 감안하면 지금 빌린 100만 원은 20년 뒤에 갚을 때 60만 원 값어치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자의 덕목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준다. 그것이 연금 펀드의 세액공제의 원리라고 그랬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여러분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투자를 결정하실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본인의 선택과 판단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